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대범입니다. 오늘 저희 순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아산형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산형 기업가 정신이 우리가 하는 기업가 정신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게 또 특징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산형 기업가 정신을 잘 구현해 놓은 교구가 있거든요. 기업가 정신 너도나도라고. 그래서 그 교구의 활용법 또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실습도 온라인으로 실습도 조금 진행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2021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입니다. 이건 올해 1월에 발표한 거고요.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 거를 가만히 보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공무원 계열의 직업들이 되게 상위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안정에 대한 그 욕구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이런 재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쓰기 시작한 이런 줌 같은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들, 그다음에 O2O 시스템, 그다음에 뭐 OTT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주변의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발전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다른 형태가 나오고 계속 이런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급부로 안정에 대한 욕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엄청난 기술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체인지 메이커,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도 계속 우리게 곧 나오려고 이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세상이 이렇게 확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속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데 뭐 저희도 뭐 힘들지만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또 그 친구들이 좀 그런 변화를 좀 뭐랄까요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감응을 하고 대응할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도와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많이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저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생존의 개념으로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뭐 내가 원하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꿈을 갖는 건 좋지만 너무 그거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유연성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쓸모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정의들을 좀 살펴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셔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가장 많이 얘기되는 세 가지. 그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 여러 가지들 자원 운영 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되게 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고 함양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가? 라는 또 의문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뭐 비즈니스를 하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요소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도 필요하고 또 특히 비즈니스 쪽에서 기회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그 갭을 없애고 핏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조절을 하느냐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하는 거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자원 같은 경우는 되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기회. 일단 기회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딴 사람한테도 이미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 이거 뭔가 해볼까 그러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기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독이든 성배일 수도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이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전정신, 문제 해결 능력, 위험 감수성, 창의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 이 프레임워크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을 획득하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파헤쳐 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크게 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가운데서 의사소통, 협업
이런 것들이 또 특히나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요즘에 점점 뭐랄까요, 좀 확대된다고 그럴까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좀 창업에 좀 많이 국한돼 있었는데 요즘엔 점점 이게 의미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소가 많은데 의미도 막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기업가 정신으로 유명한 북유럽 쪽에 뭐 덴마크라든가 핀란드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기업가 정신의 어떤 뭐 구체적인 결과 중에 하나인 창업을 그냥 뭐 직업 중에 하나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핀란드 쪽에서는 평생 교육 개념으로 아예 갖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기업가 정신은 언제 어릴 때 함양을 해서 나중에 발휘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실천적인 형태로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확대시키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의 어떤 쓸모를 찾고 이제 철학을 갖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한 3년, 4년 전에 아산나눔재단에서 하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교육들 이런 거 듣다가 거기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산형 기업가 정신,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도 그 우리 조직에 맞는 또는 뭐 창업주의 어떤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만든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기업가 정신,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나눔재단과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형 기업가 정신 그러면 결국은 정주영 회장님의 어떤 말씀들, 어록들, 행동들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죠. 이봐 해보기나 해봤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뭔가 실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1977년 10월 12일 날 피터 드러커하고 만났대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만났는데 그때 동행하셨던 통역사분이 낸 책에 있는 얘기예요. 조금 멀죠, 네. 그 책에 통역하신 분이 남긴 이야기인데 피터 드러커님이 정주영 회장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할 얘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대요. 아마 좀 각색이 좀 됐을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뭔가 이제 혁신적인 부분에서 산 증인인데 당신은 몰랐다. 당신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진짜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더라. 특히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시면 혁신, 그 다음에 뭐 기반과 자원이 없이, 지지 기반 없이, 그 다음에 불확실성, 기회 간파, 과감한 도전, 자원 동원, 리더십, 결행력 이런 얘기들을 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 잠깐 얘기했던 아산형 기업가 정신의 핵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다른 기업인들하고 다른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2018년에 저희 국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께서 아산형 기업가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 아산형 기업가 정신을 도출해 내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10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 뭐 진취성, 위험 감수성, 뭐 문제 해결, 문제 발견 같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기업가 정신의 요소들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아산형 기업가 정신만의 조금 더 독특한 부분, 이런 기업가적 자신감, 브리꼴라주, 부트스트래핑 이런 이야기들도 추가로 있습니다. 도전 정신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기업가적 자신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우리는 단어만 봐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실 거예요. 아시는 내용들인데 조금 독특한 내용들만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잠깐 그 전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오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타고나는 재능의 영역이다. 또는 뭐 반드시 창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뭔가 엄청난 걸 해야 된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거다.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막 이런 어떤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누구는 할 수 있고요. 일단 훈련을 통해 누구는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재능이 있으면 뭐 더 빨리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재능이 없어도 이건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재능의 영역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요소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창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죠. 가정이나 회사에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부터 이제 바꿔 나가다 보면 그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엄청난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 느낌보다는 주변의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씩 키워 나가는.
그래서 조금 롱텀으로 긴 시간을 갖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산나눔재단의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라 하면 저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기성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신 또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되게 비슷한 정의들이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 중에서 조금 추려서 저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추린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기성을 파괴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기존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처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되게 필요한 그런 능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 아산형 기업가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 기업가 정신 너도나도 교구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할 건데요. 그 너도나도 교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교구입니다. 이거 외에 지금 저희 기업가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교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로 된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뭐 뽑아서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 교구는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설명서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유튜버가 된 기분이네요.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소개드릴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던데? 이렇게네. 관절이 아파갖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생들하고 게임처럼 이용하면서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나요? 네. 화면이 네 어떻게 가까이 네. 네. 방법이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최선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림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게임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역량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형 기업가 정신을 10가지를 카드 형태로 만들어 놓은 역량 카드들이 있고요. 이렇게 요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일단 있어요. 활동이죠.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의미는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개조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활용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활동 내가 가진 기업가 정신 역량이라는 거는 아까 보였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사용 설명서에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요. 혁신 카드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떤 특징과 로고와 또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졌나를 이렇게 혁신 카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뭐 어떤 기업 어떤 뭐 혁신 카드가 있고 뭐 어떤 기업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활동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요 카드 네 가지 회사를 네 혁신 카드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부트스트래핑 그리고 브리콜라주. 이 두 가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산형 기업가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산형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신발끈이에요. 신발 스트랩이에요. 신발 스트랩을 조인다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 자원을 최대한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하는 것. 이런 능력을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브리콜라주. 사실 브리콜라주하고 부트스트래핑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큰 범주 내에서는 비슷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나름 또 다르기도 하고요. 브리콜라주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합해서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필요한데 없어.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다른 걸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꽁 대신 닭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망치가 없으면 뭐 친구 손을 갖고 뭐 못을 박던 아니면 구두를 갖고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천수만호. 그러니까 물막이 공사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 없는데 이제 폐유조선 이제 폐기하기 직전에 유조선을 갖다 막은 거예요.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동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뭔가를 구조물을 만들 상황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뗏목에 싣고 그거를 중동까지 배로 간 거예요. 그 막 태풍 치고 막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다를 저렇게 끌고 가서 그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 그런 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야, 다 못한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조합을 해서 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리콜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재용 회장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부트스트래핑과 브리콜라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에어비앤비와 비어 리퍼블리카가 이제 또 그런 활동 그런 거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이라는 활동은 우리 이제 교재에서 다운받으신 교재에도 많이 잘 나와 있지만 거기가 조금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서를 만들어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요 페이지들입니다. 요거는 그 저희 교환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다운받으신 교환에서 요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요거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활동의 설명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요것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스마트 기기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그 화면이 뜨면 그거를 잘 보시고 우리 메인 화면에 있는 거와 매칭을 해서 정답을 찾아서 가장 빠르게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임 어택입니다. 제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QR코드 찍으시면 되고 그 QR코드를 찍으면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 교구에 있는 페르소나 카드를 다 이미지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스크롤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보시면 여러 22장의 페르소나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장에서 보여드리는 뒷장에서 보여드리는 그 어떤 회사에 대한 힌트가 한 3개가 순서대로 나갈 거거든요. 힌트를 잘 보시고 이 회사에 해당하는 고객 또는 수혜자가 누군지 페르소나를 얼른 찾으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채팅창에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조금 복잡하지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해보죠. 요거의 상품은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힌트 나갈게요. 첫 번째, 총 4개의 회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각 회사별로, 각 기업별로 힌트는 3가지 정도 나갑니다. 그럼 그 힌트를 보시고 알 것 같으면 바로 채팅하시면 돼요. 채팅창에 올려서 정답을 가장 빨리 올린 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노수인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분들은 심각한 사회 부조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박자립씨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진짜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주셨네요. 네, 박자립씨입니다. 박자립씨. 그래서 이 회사는 빅이슈라는 회사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각 공동 지하철에서 하시는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다 노숙인 분들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써 발생을 했고 이 회사의 페르소나는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박미정 선생님 한 분 가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회사 가겠습니다. 2회사 남았습니다. 아직. 자, 이 회사는요, 고품질의 신선함이 되게 쉬워요. 식재료 어딘지는 알 것 같은데 이 페르소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획 씨 아니고요. 네, 이 배세벽 씨, 정답이 되게 빨리 나오시네요. 진짜 너무 뛰어나신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성영덕 선생님, 성영덕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맞추셨습니다. 네, 이 회사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예요. 학생들하고도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세벽 말고 다른 인물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진짜 별의별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더 재밌게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창의력도 일부 발휘될 수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명하긴 한데 잘 모르시죠? 갑자기 회사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 보는 것 같아요. 네, 가겠습니다. 최수익 씨 아닙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본과 노하우가 부족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투자도 하고요. 네, 정답입니다. 네, 바로 나왔습니다. 유자본 씨입니다. 유자본 씨. 네, 김미영 선생님. 네, 김미영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Y 콤비네이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나온 정답대로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일단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것도 있지만 이걸 또 빨리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밖에 좀 안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이거 갖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 하면 뭐 짝 맞추기부터 해서 우리 게임 중에 뭐죠?
그 고피시라는 보드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카드 두 벌을 학생들끼리 들고 서로 짝 맞추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포카처럼 원카드처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카드를 못 구하셔서 본인이 그 이제 학교 예산 가지고 보드 게임 만드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따로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 선생님들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우리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그 기업가정신 나두나두를 통해서 이게 아사년 기업가정신이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학생들하고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카드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게임처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기업가정신 그리고 아사년 기업가정신을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함양을 시킨다면 이 친구들이 뭐 나중에 진짜 뭔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혁신 얘기를 바로 하면 애들이 갑자기 갑자기 왜 혁신이에요? 막 이렇게 돼요. 좀 어려운 단어가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하고 혁신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호기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기심.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호기심 이야기하고 호기심에서 창의력, 창의력에서 혁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호기심,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으로만 넘어와도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창의력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 기업가정신의 오해 나온 것처럼 이게 좀 너무 좀 엄청난 거 아닌가? 없는 걸 만들어내야 창의력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창의력은 아까 스티브 잡스처럼 기존에 있는 거를 잘 변형을 해도 돼요. 그게 사실 더 창의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예를 들 때 제가 또 쓰는 건데요. 이것도 학생들하고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 한양대학 에리카 캠퍼스에서 어느 날 학교 한가운데다 이 러브라는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워놨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생뚱맞게 무슨 갑자기 러브야. 난 모서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갖다 툭 쳤더니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이거를 알로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야, 이 뭐야 이거 학교 조형물을 갖다가 알로에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장난치면 어떻게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챌린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지나고 가보니까 ET가 돼 있고 또 어떤 날 하루 지나고 가면 CT 그러니까 러브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도 돌려보고 이렇게 바꿔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창의력이에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조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바꿔보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네가 혁신, 뭐 창의력 이런 걸 발휘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네가 뭐 공부 못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혁신에 대한 사례를 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혁신 사례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우버랑 에어비앤비예요.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이고 큰 혁신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하고 할 때는 뭐냐면 애들이 몰라요. 우버도 모르고 에어비앤비도 몰라요. 거의 몰라요. 에어비앤비 설명해주면 숙박업소 이러기나 하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감이 안 되니까 걔네가 어떤 큰 혁신을 만들어냈는지 맨날 얘기하자 애들이 이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가 요즘에 좀 예를 들었던 게 넷플릭스. 애들 넷플릭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넷플릭스가 혁신한 시장은 비디오 시장이죠. 애들이 비디오를 몰라요. 호환 마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당이 춤추는 게 어떤 공포를 갖고 나서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30대 이상이고 네, 옛날 사람인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열품타라든가 이런 디스코드 같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혁신을 만들었는 이건 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열품타는 그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고 공부하는 시간 보는 그 타이머예요. 학생들끼리 많이 써요. 공부 좀 하는 애들 써요. 그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 좀 덜 하는 애들은 이거 디코 거의 다 씁니다. 채팅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도 그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애들하고 공감하고 애들을 끌어내려면 엉덩이 방방 뜨게 하려면 이런 것들로 예를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혁신을 만들어내냐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는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우리가 기업가정신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프로세스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큰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혁신하는 프로세스,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대상을 만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결국은 학생들한테 최대한 익숙한 사례를 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제가 계속 들었던 예들을 보시면 되게 소소하고 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예들로 일부러 많이 갖고 왔어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도. 그래서 더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볼 만한 것들, 볼 법한 것들 이제 그런 걸로 예를 들면 조금 더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 회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 하다가 사용자 중심, 그러니까 인체공학 이런 얘기 나오다가 요즘에는 이걸 만드는데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려할 게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계속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어떻게든 우린 이런 세상에서 틈새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4차 산업혁명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기업과 선정하면 좋을까요? 양정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유연하게 학생들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한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너무 맹목적이 돼버리면 위험하잖아요. 좀 유연하게 시야를 좀 확대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유연한 생각을 가져와 유연한 사고를 가지면 어떤 변화가 와도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 넓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할 때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더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진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함을 갖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어떤 식당의 간판인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식당의 간판일까요? 어떤 식당의 간판인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십시오. 어떤 식당입니까? 어떤 식당? 감자탕. 맞습니다. 감자탕집입니다. 감자탕집.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간판 하나도 이렇게 해야 장사가 되는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니까 애들이 유연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끌어올 수 있을까? 할머니 손뼈 감자탕 쓰는 게 아니고 할머니 갑자기 이상하네. 할머니 손뼈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연락처랑 이메일이니까 이거 이제 궁금하신 거나 같이 고민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트 한번 할까요? 다 같이 하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